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1961년 신축년생 소띠는 천간에 신금과 지지의 축토 조합을 지닌 사람입니다. 신금은 날카롭고 예리한 성질을 가지며 축토는 단단하고 묵묵한 대지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두 요소가 만난 사주는 책임을 중시하고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해에 태어난 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짐을 성실하게 짊어지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모 봉양과 자식 교육, 그리고 경제적 책임까지도 본인이 감내해야 했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사주 원국 속의 축토는 고정된 음토로 인내와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이로 인해 외부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한번 맡은 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배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에는 소홀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마음은 여리지만 겉으로는 강한 인상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볼 때 인생 후반부에 접어든 지금부터는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운과 세운의 흐름이 격동의 운에서 안정의 운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축토의 기운에 조화를 이루는 신금 또는 계수 등의 영향이 부드럽게 작용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외면했던 감정의 짐,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눌러왔던 마음을 이제는 천천히 내려놓아야 할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나라는 존재도 충분히 돌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역할에만 매달려 자신을 소외시켰다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운의 흐름은 바뀌었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마음의 여백을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운세 속에서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선택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기운의 변화를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61년생 소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버텨야 하는 이유보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곧 새로운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1961년생 소띠는 지지에 축토, 천간에 신금을 지닌 구조로 기본적으로 내면이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축토는 사주에서 가장 깊은 곳에 묻힌 음토이며 사계절 중 겨울을 품고 있어 고요하고 무겁지만 결코 약하지 않은 기운입니다. 이 축토 속에 감춰진 마음은 말이 없고 조용하지만 한번 품은 책임은 절대 저버리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신금은 쇠붙이의 기운으로 처음에는 거칠어도 연마될수록 빛을 발합니다. 이 두 기운이 결합된 61년생은 삶의 초반부터 중반까지 참아내고 버티는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주의 특징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감정을 억압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정작 본인은 속으로 수많은 감정의 파도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다치고 눈빛 하나에 긴 시간을 고민하는 섬세한 면모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은 참은 자에게 복이 늦게 찾아온다는 흐름도 함께 보여줍니다. 축토가 품고 있는 내면의 에너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응축되고 그것이 말년의 운에서 복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60대 중반을 지나며 나타나는 대운의 변화는 신금과 축토의 뿌리를 단단히 유지하면서도 외부의 부드러운 기운, 예를 들어 계수나 간목과 같은 조화로운 요소들과 잘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생의 응어리들이 하나씩 풀리는 시기이자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위로가 피어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어떤 거창한 성취보다 마음의 평화와 삶의 온기를 중심으로 복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복이 아니라
참은 세월 속에 자연스럽게 씨앗으로 뿌려졌던 인연과 기회가 말년에 꽃을 피우는 구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오래 묵은 오해가 풀리며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흐름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참아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복의 본질이며 그 기운은 사주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년의 복은 갑작스럽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한 방식으로 삶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감정조차 사치였던 사람이 이제는 나도 사랑받아도 되는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환이며 말없이 견뎌온 인생이 빛을 발하는 진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대운이라는 10년 단위의 에너지 주기로 구분합니다. 1961년생 신축생 소띠는 지금까지 비교적 무거운 토의 기운 아래에서 인생을 견뎌왔습니다. 축토는 음의 대지로 묵직하고 변화가 느린 대신 한번 다져진 기운은 오래 갑니다. 그 덕분에 버티는 힘은 컸지만 삶 전체가 늘 인내와 책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기점으로 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참는 흐름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풀리는 흐름이 새롭게 열리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감정적인 위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운의 변화가 토의 기운을 옅게 만들고 새로운 오행이 작용하면서 삶의 실질적인 여유와 재정적 안정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수나 목의 기운이 유입되는 시기라면 사람 간의 관계나 생활 전반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흐름이 일어나며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나 부담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짊어지며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천천히 손에서 놓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재정적인 고민 등도 이제는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한 발 물러나 관조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축토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붙잡고 유지하려는 기질이 강하지만 말년 운이 풀릴 때는 오히려 비움이 복을 부르는 관건이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새로운 인연의 기운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에서 인연운은 주로 수와 목 기운을 통해 설명되며 정서적 교류와 이해, 배려의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 주변에 있어도 정서적 거리감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거나 전혀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을 통해 깊은 교감이 생기는 흐름이 생겨납니다. 특히 60대 후반으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 영적인 위안이나 진심 어린 유대감을 주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곧 인생의 보상과도 연결됩니다. 고된 시간을 묵묵히 견딘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온함과 안정,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주는 따뜻한 인연은 말년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시기는 무언가를 획득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이미 품고 있었던 것을 비로소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주 속에 내재된 토의 무게가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돌덩이가 아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안정감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바뀐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에게는 풀리는 운도 어색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건네는 진짜 위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계절이 도래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금전이나 명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복은 기운의 흐름이며 사람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1961년생 신축생은 오랜 세월 동안 축토의 무거운 기운 속에서 책임을 감당해왔고 신금의 단단한 의지로 버텨낸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기운을 내려놓음과 받아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주 속 오행의 균형은 단지 외부의 환경만으로 바뀌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바뀌는 순간 새로운 기운이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에서는 기운은 항상 공간을 향해 흐른다고 말합니다. 즉, 채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혹사하며 살아온 시간 속에서는 자신을 위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비워내고 자신에게 여유를 허락해야 할 시기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 스스로를 위로하는 습관, 나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복의 흐름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복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복을 부르는 마음가짐은 바로 음양의 조화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양의 기운, 즉 외부를 향해 노력하고 움직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음의 기운으로 돌아와 내면을 살피고 쉬게 해주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감싸주는 태도가 더욱 큰 복을 불러옵니다. 축토의 성질은 자신을 잘 다스릴 때 그 안에서 따뜻한 기운을 피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부르는 기운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사주 안에 준비되어 있었지만 마음이 굳어 있으면 그 기운조차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의식적으로라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는 나도 받아도 된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기운을 바꾸는 신법에 해당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사주 속 흐름을 따뜻하게 전환시키는 힘이 됩니다. 사실 복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존중하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면 외부의 복도 그 진동에 이끌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감정을 억누르기만 하던 태도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견뎠고 이제는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할 때 운의 흐름은 비로소 받는 흐름으로 전환됩니다.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파동에 반응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외부의 칭찬이나 관심을 피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따뜻한 말에도 고맙다고 웃으며 반응해 보아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사주 속의 복이 현실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1961년생 소띠는 사주에서 축토와 신금의 구조를 품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책임감과 현실 감각이 강한 편이지만 동시에 기운의 흐름이 느리고 무거워 재정적인 안정이 쉽게 오지 않는 구조를 지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은 젊은 시절부터 돈을 벌어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가족이나 주변을 위해 지출이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번번이 병원비, 자식 교육비, 부모 봉양 같은 돌발적이거나 반복되는 지출로 인해 돈이 손에 남지 않는 흐름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의 흐름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운이 바뀌고 새로운 세운의 영향이 유입되면 그동안의 고정된 기운이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2025년 이후 이들이 맞이하는 말년 운은 그동안에 빠져나가는 돈의 기운에서 쌓이는 기운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지 수입이 늘어난다기보다 지출의 흐름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러운 여유가 생기는 방향으로 운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재물운은 단순히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기운의 여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외부에서 계속해서 돈을 가져가던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계획되지 않은 소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주의 재성과 관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즉, 돈을 다루는 능력과 돈을 유지하는 힘이 균형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년의 재정운이 이렇게 안정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외부 환경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주의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내면의 생각과 태도 또한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남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여유도 필요하다는 자각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재물운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로 돈을 단순히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으고 유지하는 기운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들어오는 재정적 평온이 단기간의 행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인내와 노력이 만든 축적의 결과이며 하늘이 말년에 내려주는 균형과 보상의 일부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조우의 완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사주의 기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이는 말년의 가장 큰 복으로 작용합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들어올 때 불안하거나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주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은 수입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그 안에서 진짜 여유를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위해 살아왔던 시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나를 위한 작은 계획과 여유를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은 그 복을 누릴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기운의 흐름이 삶의 리듬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이 기운은 단순히 대운이나 세운 같은 큰 흐름뿐 아니라 일상 속 습관과 마음가짐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1961년생 소띠처럼 축토의 무거운 기운과 신금의 날카로움을 동시에 지닌 사주는 감정을 속으로 깊이 품는 경향이 강해 외부의 자극보다 스스로의 내면 상태에 따라 운세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매일의 작은 행동 하나, 마음을 다잡는 의식 하나가 운을 움직이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에서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운을 정리하고 감정의 파동을 부드럽게 다스리는 명리학적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기 전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에게 오늘 하루도 잘 살아보자라고 말해보는 것, 또는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며 오늘도 고생 많았어라고 중얼거리는 것. 이처럼 작지만 반복되는 행위는 사주의 기운을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의 감각은 축토의 기운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온기를 통해 마음까지 이완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축토의 특성상 무거운 감정이 누적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정기적으로 풀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고 넘겼던 일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갑자기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작은 의식의 반복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적어보는 것, 따뜻한 차를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 그날 있었던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리는 것. 이런 습관은 축토가 본래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정서적 안정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명리학에서는 복은 감정을 정돈한 자에게 먼저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운의 흐름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분노와 불안, 억울함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머물면 운세의 흐름 역시 꼬이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태도는 운의 길목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복이 드는 시기에는 겉으로 드러나기보다 마음이 먼저 가벼워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흐름이 감지됩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일상의 작은 습관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이제부터는 복을 부르는 의식을 생활 속에 천천히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극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위로하고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루 중 한 번은 꼭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는 것, 그 단순한 습관이 오랜 시간 참아왔던 기운을 풀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말년의 복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준비를 차근차근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온 이들에게는 사랑받는다는 감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961년생 소띠는 축토와 신금이라는 무거운 기운의 결합 속에서 자신의 감정보다 타인의 안정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주 구조상 신축생은 타인의 기대를 스스로 짐처럼 떠안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인간관계 안에서 일방적인 희생 구조가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흐름이 뒤바뀌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로 이어지는 운세의 변화는 단지 재정이나 건강의 안정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기운이 다시 조율되며 오래도록 묵혀있던 정서적 거리감이 점차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정인의 기운이 드러나는 시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인의 기운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존재 혹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상징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기운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가족 내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전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하나둘씩 말로 표현되기 시작하고 그동안 섭섭했던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린 대화가 오가게 됩니다. 자녀와의 소통에서 작은 변화가 감지되고 배우자와도 오랜만에 따뜻한 정이 오갑니다.
이 모든 흐름은 말년운에서 인연의 복이 살아나는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단절이나 오해가 풀리고 관계 안에서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특히 명리학에서 소띠는 인연운이 늦게 열리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뒤늦게 만나게 되거나 오랜 관계 안에서 진심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지금 들어오는 인연은 단발적인 인연이 아니라 깊고 오래가는 유대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인연이 반드시 새로운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함께해온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 중에서 새롭게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혼자만 애쓰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말없이 참아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 시기에는 반대로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자연스럽게 곁에 생기게 됩니다. 그 존재는 과거에 자신이 지켜온 인연이 다시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교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점점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감정적인 따뜻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안정감은 사주의 기운 전체를 부드럽게 하고 운세의 흐름까지도 안정시키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사랑받는 경험이야말로 말년운의 가장 강력한 복이 되어 삶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찾아온다고 해서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명리학에서는 기운의 통로가 열린 사람만이 복의 흐름과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기운의 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랜 시간 남을 위해 살아왔던 삶 속에서 받는 법을 잊고 지낸 분들이라면 이제는 마음을 조금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복은 거절하는 사람에게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품에 안길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이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내게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아유, 모료라며 넘기기보다는 고맙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진심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작고 사소한 반응 하나하나가 운의 흐름을 바꾸는 기반이 됩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이런 마음가짐이 비경과 인성의 기운을 활성화시켜 자신을 보완하고 보호하는 구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동안 외부로만 향하던 에너지를 자신에게도 돌릴 수 있어야 사주의 기운이 완전한 균형을 찾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매일 한 번쯤은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정말 잘 견뎠어.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결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면의 기운이 안정되면 외부의 운세 흐름도 자연히 달라지며 그것이 결국 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사주상 축토의 무게를 가진 분들은 감정의 정리를 말이 아닌 침묵으로 해온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부터는 말로써 혹은 작은 행동으로써 스스로를 토닥여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할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짧은 기도문을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큼 살아낸 나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쁨과 복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 기도는 종교적인 의미보다 더 본질적인 정리의 과정이며 사주 속의 기운과 하늘의 흐름을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축토의 에너지가 기도를 통해 서서히 가볍게 변하며 마음 한가운데 따뜻한 숨결처럼 복의 기운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제는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만으로도 이미 그 조건은 갖추어졌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가족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삶은 더 이상 채우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안아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태도가 가장 강력한 복의 파동을 만들어내며 그 진동은 앞으로의 삶의 따뜻한 기운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